저는 주점을 운영하다가 운이 좋아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식주점 우후죽순이라는 브랜드고요. 시작한 지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점주님이신 거 아니면 대표님이신 거예요? 제가 대표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매장까지 하면 25개 정도 됐고 30호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된 건 1년 반 정도. 그러면 25살에 이 사업을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로 첫 자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또래보다 돈 욕심이 많았던 것 같고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성인 돼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23세 시작한 장사는 어떤 장사였나요? 술집이었고 제주도 컨셉의 브랜드였고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3명이서 동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그 제주도 컨셉의 브랜드였어요. 그 당시에도 자본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2층에서 시작했었는데 가시성이 없는 자리에 대비해서 장사가 너무 6개월 동안 잘 됐어서 자신감을 얻고 바로 옆에 호실에 상가 계약을 또 해서 또 다른 브랜드 점주로 창업을 하신 거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동시에 2개를 운영하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한 브랜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말에 웨이팅을 못 받는 손님들을 두 번째 매장으로 보내고 2개 매장에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장을 차리자마자 첫 번째 매장 손님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 매장은 잘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빚이 24세 1억 넘게 지게 된 것 같아요. 24세 빚 1억이면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네, 자존감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한동안 우울증도 심하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매장에서 나가는 돈이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씩 되다 보니까 여기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집약하고 단점들을 보완해서 제 개인 브랜드 창업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빚 1억 있을 당시에 개인 브랜드 창업을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셀프 인테리어로 시작을 했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빚이 금방 청산될 수 있게 도와준 제 첫 번째 개인 브랜드였고 거기서 또 탄력을 받아서 그 제주도 컨셉의 브랜드를 철거를 하고 첫 번째 우죽순이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창업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컨셉에 맞춘 대중적이지 못한 안주들은 손님의 재방문을 절대 이끌어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식 라인업을 주로 해서 편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안주로 구성을 했었고 더불어서 기본 안주 시스템을 용인 역북동이라는 동네에서 처음 도입을 했었거든요. 손님이 자리에 앉아서 메인 메뉴 하나를 시키면 기본 안주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같이 주문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원래 기본 안주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2층에 매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2층에까지 올라오게 하려면 큰 목적성을 가지고 올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기본 안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술집을 오게 되면 서버들이 알아서 기본 안주를 주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브랜드의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한식 메뉴를 많이 접목시켰다고 했잖아요. 다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실 라면 끓이는 수준의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골수처럼 집중해서 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많이 접목을 했었고 실제로 레시피를 제 돈 주고 사와서 제 식대로 개발도 다시 했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24세 빚 1억 있으면 절망하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해서 노력을 했네요. 절망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제 개인 매장을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불안함을 잊게 해줄 설렘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안 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그 실패를 계속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보자 마인드로 계속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제 휴먼스토리 채널에 젊은 주점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 저도 아직 큰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 안에서 생기는 제 노하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영업뿐만이 아니라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나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망설인다면 일단 부딪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이렇게 30호점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초반에 매장을 통해서 가맹 문의가 들어왔었고 홍보를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내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주님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항상 고민하고 다른 방향으로 실천해야 하고 하니까 재밌으면서도 책임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 점주를 했을 때 1년 만에 망했던 것처럼 저희 점주님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전에 좀 힘들었을 때는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셨겠네요. 부모님한테는 이 사실을 알리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면 사실 좋은데 취직하려고 하거나 안정적인 수입을 바라는 나이대잖아요.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도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바로 중퇴를 했고 제 20대가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셨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대표님 언제 쉬어요? 딱히 쉬는 날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말에도 보통 사무실에 나가 있는 편이고 구체적으로 무언가 할 일이 없어도 불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씩이라도 처리를 하고 오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매장의 매출은 1억이 나오는 매장들도 몇 군데 있고 평균적으로 종합해보면 5천만 원 정도 웃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주님들이 운영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세금 공제하기 전 30%는 넉넉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신내 로데오라고 적혀있네요. 네, 이 안쪽부터 로데오거리입니다. 저희 매장 2층에 있고요. 아 2층이에요? 여기가 저희 매장. 아 이거예요? 우후 죽순 평수가 어떻게 돼요? 60평이 조금 넘고요. 월세는 590만 원 정도. 여기는 창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보증금, 권리금, 시설 비용 다 해서 3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입구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요소를 만들어봤습니다. 몇 시죠 지금? 5시도 안 됐는데 10시도 안 되는데 손님분들이 꽤 있네요 지금도. 좋네요. 보시면 독립된 공간을 연출을 해서 따닥따닥 붙여 앉는 걸 싫어하시는 손님들한테 좋은 자리를 제공하고자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렇게 부스로 이렇게 여기 홀 관리해주시는 대표님이랑 일한 지 오래됐다고. 맞아요. 거의 4년 지금- 20살 때부터 파트타임 알바로 시작했다가 계속 이제 직원하고 뭐 매니저하고 전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나이가 24밖에 안 된 거예요? 그쵸. 꾸준히 그래도 같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예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술 취한 손님들 보는 것도 재밌고 술집에서 일하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메뉴예요? 이거는 육회쫄면이라는 메뉴인데요. 쫄면, 육회 같이 이렇게 비벼서 좀 드시는 그런 메뉴인데 거의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가요. 이건 어떤 메뉴예요? 상정 김치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이가 빠져가지고 이가 빠졌다고요? 이거 먹었어요. 같이 주문해 주시면 돼요. 방금 뭐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저희 매장 처음 오시는 손님들이 계셔서 기본 안주 시스템이 있는 걸 응대를 하고 같이 주문해 주실 수 있게끔 들어오시면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보시면 기본 안주를 4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시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럼 기본 안주는 무료네요? 무료입니다. 총 4가지. 우동, 치즈, 두부김치, 아이스크림. 지금 예비 점주님이 주방 교육을 받고 계셔서 메뉴가 잘 나오는지 테스트 차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묵은지 볶음탕 시킬 거고 한식 메뉴네요 보니까. 보통 한식 라인업에 맞춰서 짜긴 했죠. 이런 식은 이제 매장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네, 특히 메인 메뉴는 꼭 시켜보는 편이에요. 누가 조리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레시피 가이드에 따라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분량을 많이 입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물 내는 건 강박이 있어서 예전에 부모님이 쭈꾸미집 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그거에 강박이 좀 있으셨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음식에는 무조건 분량이 나야 된다. 그렇죠. 이 매장에서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연신내점은 평균 1억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총 4달 동안 39,896만 200원. 지금 4억에 한 100만 원 정도 모자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예전에 망한 브랜드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함께 무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이 놀랍고 저는 특히나 연신내점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한 매장인데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죠. 앞으로 창업하실 예비 점주님이시라고 어디 창업하시는 거예요? 전라북도 군산에 어릴 때부터 술집을 창업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서 알바도 많이 해보고 돈 모아서 차려보고 싶어서 많은 브랜드들을 찾아보다가 여기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안주 퀄리티도 그렇고 안에 실내 디자인이 너무 예뻤어요. 여기 대표님이랑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리 같은 걸 알아봐 주시는데 제가 못 보던 것도 많이 봐주시고 그냥 대화 몇 마디 나눠보니까 딱 믿음이 갔습니다. 이왕 멀리 군산 가게 된 거 열심히 배워서 가서 꼭 그 지역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싶습니다. 이건 무슨 메뉴예요? 이거는
저는 해물고추전이라고 합니다. 왜 자꾸 가리시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안 가릴 수 있어요. 아, 이빨 빠져가지고? 네. 묵은지 볶음탕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옆에 있는 게 대창이에요? 네, 보통은 쭈꾸미 조금 드시다가 대창이랑 김가루, 콩나물이랑 섞어서 드시다가 볶음밥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렇게 다 섞어서 먹는 거네요. 그냥 먹으면 느끼해서 양념이랑 같이 섞어서 드세요. 이 메뉴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네, 맞아요. 묵은지랑 섞여 있어서 일반 볶음탕보다 조금 더 시큼하기도 하고 제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뜨거우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시면 맛이 좀 변한 경우도 있나요? 그럴 때는 보통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점주님들이 싫어하시죠. 그래도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남해버섯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맛은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매장 청결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홀에서 손님들을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말투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매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요식업에 맞는 최적화된 마케팅도 중요할 거고, 무분별하게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어온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따라와 주시는 점주님들 매장은 매출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저희가 한식 주점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조리를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식이 늦게 나갈 것 같은 테이블에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를 먼저 드리고 FM대로 나가야지 급하다고 막 나가버리면 결국 부모님은 굳이 2층에 있는 이런 매장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급하다 보면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대표님께서 장사하실 때 다 겪으셨던 거잖아요. 첫 번째 매장이 망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이유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심을 좀 잃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관리가 점차 소홀해졌었던 것 같고 좀 반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안주잖아요. 네. 뭘 제일 많이 찾아요? 기본 안주로? 날씨가 추운 날에는 우동이 진짜 많이 나가고 20대 초반분들은 달달한 거 좋아하셔서 콘치즈를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이건 어떤 메뉴예요? 비빔기 소스랑 해서 샐러드 같은 느낌인데 닭고기 맛이 많이 나요. 직원분들 여기 메뉴 다 좋아해요? 네, 여기서 쉬는 날 술도 자주 하고 밥 먹으러 온 적도 있어요. 모든 메뉴가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다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없겠네요. 그죠? 사장님, 이건 어떤 메뉴예요? 이거는 직화삼겹 두부김치라고 고기, 김치, 두부, 통합으로 짜서 드시면 돼요.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18,900원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시그니처 하이볼 만들고 있는데 아, 이게 고량주 하이볼이네요.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7,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주방에는 왜 들어오신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손님이 어디 갈지 고민하고 계셔서 올라오시면 서비스 드린다고 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서비스 드리려고? 네. 아, 이거 아까 그 서비스? 잘 먹겠습니다. 밖에서 어디 가실지 고민하셨다고. 네. 제가 여기 한 번도 안 와봤다 해가지고 여기 한번 와봐야죠, 연신내. 그래서 그냥 했는데 영업하실 거예요. 대단하죠? 스킬이 대단하시네요. 그럼 여기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계속 꾸준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도 어렵지 않고 되게 환경이 좋았어요. 저희 지점 다 오래 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일하는 거는 안 힘들어요? 네, 근데 좀 바쁠 때는 피곤하긴 한데 그냥 정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혹시 직원분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음악하고 있기는 해요. 실용음악가인데 가수 아니면 보컬 트레이너 하지 않아요. 아, 그래
나중에 이제 노래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실 거예요. 네. 잘 되면 저희가 촬영 한번 가도 돼요? 아, 그럼요. TNT 입은 직원분 실용음악가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키가 많은 친구입니다. 예전에 실패를 하면서 아 이건 정말 잘 배웠다 이런 거 몇 가지 있나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캐치한 건 참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먹혀서 올라오시는 손님들 보면 무조건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에 앉길 원하시거든요. 도면 설계를 할 때 다른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매장들보다는 여유를 좀 주고 설계를 하는 편이라 테이블 개수가 사실 한두 개 빠지더라도 오는 손님들이 만족을 하고 가야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 조금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방문이 중요한 거니까. 핸드폰 충전 없이 그럼 여기 매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5시부터 5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5시부터 6시까지 연시내 주변에 운영하는 술집들 보면 보통 3시, 4시 마감하거든요. 저는 상권에서 1등 하려면 무조건 늦게까지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회전을 돌려야 사실 판매수를 바라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새벽에도 장사를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몇 분이실까요? 6명이요. 신분증 확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9시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5시부터 하신 거잖아요. 4시간 만에 한 250만 원 정도 한 거네요. 아마 이 정도 회전이면 오늘 550만 원, 60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찍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편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전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자영업 시작했을 때 휴먼 스토리에 출연하는 어떤 큰 꿈이 있었는데 불과 한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제 꿈을 이뤄낸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장 늘려나가실 거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매장들 매출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데 초점을 둬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래가는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우후죽순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목표를 그대로 이어가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매일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대학교 그만두고 장사 처음 시작했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신 부모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하시는 모습 왠지 처음 볼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하니까 가서 저를 키워주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더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촬영 마무리 할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없는지. 자영업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조금 충동적으로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를 보시고 너무 또 충동적으로 창업이라는 인생에 걸린 주제를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분석하고 알아보고 창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 휴먼스토리에서 고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뎌내고 있는 사장님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너무나도 적은 매출,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버려지는 재료들, 하루하루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가게, 때로는 흔들리고 주저앉아도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사장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드리겠습니다. 휴먼스토리에서 나만큼 독특한 직업을 본 적이 없다 자부하시는 분, 어린 나이에 창업했거나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 자는 시간조차 쪼개가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 등 매출이 높지 않아도 화려한 성공담이 없어도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간직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스토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항상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댓글을 보고 휴먼스토리에 다 담기지 못한 출연자분들의 사업 철학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스토리 출연자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휴먼스토리 멤버십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 소통,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진행되는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와 실전에 쓸 수 있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티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모든 마케팅은 젤로.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드립니다. 유튜브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 휴먼스토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해드립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